1964년 8월 2일, 1차는 진짜, 2차는 가짜, 최초의 전쟁 조작. 1964년 8월 2일 자정, 통킹만의 잔잔한 파도 너머로 세척의 어뢰정이 다가왔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울린 혼란스러운 호출음. 그리고 전우들이 들려준 마지막 음성은 우리가 바다를 침범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였습니다. 한 척의 미 구축함이 단 3척의 어뢰정에 의해 기습을 당했다고 알려졌지만 그날 밤 이후 미국은 봉인되어 있던 전쟁의 챕터를 열었습니다. 1964년 당시 미국 해군의 USS 매독스는 통킹만을 순찰 중이었고 8월 2일 제135 어뢰정대 소속 북베트남 정박 어뢰정 3척이 1500m 거리까지 접근해 3척의 어뢰를 발사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매독스는 대응 사격으로 280발 이상의 5인치 포탄 F-8 전투기들이 20mm 기관포 사격을 퍼붓고 결국 그 어뢰정들은 모두 손상된 채 퇴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도 미 의회는 8월 7일 통킹만 결의를 만장일치 가까운 불찬성으로 통과시켰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면전쟁 권한을 부여하는 빈 수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매독스 선장 존 허릭은 보고했습니다. 야간 시야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선 근처에서 어뢰 흔적이 감지됐다. 하지만 어뢰는 모두 빗나갔고 미 해군 선원들 사상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독스는 즉시 항공기와 호위함을 요청해 F-8 4대를 출격시켰고 그 어뢰정들은 모두 퇴각하였으나 탱크급 폭격을 당한 듯 흔적만 남겼습니다. 화살은 8월 4일 새벽 2시경 매독스와 USS 터너조이가 두 번째 공격을 받았다고 미국 측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통킹만 사건은 이후 펜타곤 페이퍼스가 공개되며 완전히 반전합니다. 두 번째 공격은 기록에도 증거도 없다 라는 사실은 내부자에 의해 폭로됩니다. 심지어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1995년 회고록에서 고백합니다. 해군 병사들은 마치 물고기를 쏘았다고 착각했고 미국 국가안보국의 소나보고도 오판이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쟁 권한을 얻었다는 미스터리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8월 4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우리 병사들은 의도치 않게 공격받았다.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 우리의 평화 자위 프레임을 세상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의회는 416대 0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를 통과시키고 8월 10일에는 서명까지 마칩니다. 그러나 미 의회의 웨인 모스 의원과 어니스트 그루닝 의원만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정치적인 전략과 전쟁 준비는 이미 그들의 선택 아래 완성되었습니다. 결의는 그 자체가 군사 결심이었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1971년 다니엘 엘스버그 전 펜타곤 연구원은 내부 문건 7,000쪽에 달하는 펜타곤 페이퍼스를 뉴욕타임즈에 공개하며 두 번째 공격은 없었으며 결의는 미디어 공작이었다고 폭로합니다. 그의 폭로는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맞물렸고 이후 미국 정부의 정당성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엘스버그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속아서 전쟁을 했고 언론은 정부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반복했다. 로버트 맥나마라는 1995년 다큐멘터리 더 파그 어브 워에서 자신이 상황인식의 불확실성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사막처럼 시야가 흐렸다. 이 모든 신호체계와 수신 오류가 전쟁으로 비화될 줄은 몰랐다고 회상했고 스스로 그 결정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매복 공격이 아닌 우리 자신이 일으킨 혼란 속에 빠졌을 뿐입니다. 수년 후 USS 매독스 승조원들은 돌아와 바다는 그대로였고 공습 준비는 이미 사전 계획된 작전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들 표현 중에는 부상자도 없었고 그러나 우리는 증오와 죄책감을 안고 귀환했다는 회한이 생생합니다. 이 증언은 단순한 교전 보고가 아닌 실패한 전쟁 운용에 대한 내부 고백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국의 무선 감청과 소나 탐지 시스템은 레이더 반응이 있었지만 어뢰정이 근처에 없었다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레이더 신호는 다만 추정된 어뢰 음향이었고 실제 어뢰정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즉, 두 번째 교전은 본질적으로 실체 없는 실제처럼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킹만 결의 직후인 1965년 2월부터 미국은 B-52 폭격기로 북베트남 공습을 개시하고 병력을 파견해 지상전에 돌입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평화를 원한다던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만 명 이상의 군인과 수백억 달러, 수십만 민간인의 피를 부릅니다. 정부는 선언조차 정식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전쟁 중 하나로 전쟁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단 한 척의 해군함이 공격받았다는 보고와 첫 번째 교전의 한계, 이후 터진 의회 결의와 두 번째 공격의 허위성, 내부자의 폭로와 지도자의 반성, 이 모든 것이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폭발의 언어 위에 전쟁을 세웠다. 그날 밤 한 척의 미국 구축함은 침략자의 공격인지 단순한 기계음 착각인지
분간조차 못한 하룻밤을 계기로 전쟁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도덕적 혼란, 내부 권력의 조작, 언론의 복제, 그리고 전쟁의 권력화를 보여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의 클릭 하나로 역사를 다시 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